네네. 그러면,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업 산업군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네트워킹 겸 멘토링 주제로 생각을 해봤던 게 IT와 AI에 대해서 좀 어떤 트렌드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일단 AI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업무의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아예 정보통신업이 아닌 분도 있기도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그 서브로 진행하면서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은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I를 이제 설명하게 된 전 아서당 11기 차성재고요. 현업에서는 PM 겸 AI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AI 분야로 이렇게 대학원 두 개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오늘 끝나고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하는 것들의 처음 내용이 AI 시장 기술 뭐 흐름의 이런 지도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AI 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머신러닝부터 딥러닝 이게 약어긴 한데요.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 AI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챗봇처럼 대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네,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의 LLM들. 그리고 작년부터죠. 거의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뭐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 이런 에이전트 관점에서 업무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직무별 AI 활용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IT 정보통신업에서의 그런 활용 패턴을 좀 하나씩 넣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실제 업무랑 이렇게 역할이 다르시더라도 감안해서 나중에 뭐 Q&A나 이런 거 해봐 주시면 거기서 저라면 어떻게 사용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한 달에 한 번 지금 일요일 저녁 8시에 총 세 달 동안 진행을 하기로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요. 30일 뒤에 어떤 실험 과제를 본인의 역할에 맞춰서 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보고 각자 나중에 이제 다음 월에 수업을 진행할 때 강의, 멘토링 이런 걸 진행할 때 미리 이런 것들 진행해 오신 것들을 얘기를 간단히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오늘은 난이도, 뭐 저는 이제 AI 쪽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입장이어서 어, 뭐 중급, 고급 이 정도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들어오신 분들의 성향을 제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AI를 아는지를 몰라서 간단히 초중급 정도로 난이도를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라고 하면 혹은 프로덕트 매니징을 하는 프로덕트 PM, 뭐 개발, 백엔드, 프론트엔드 또 머신러닝 개발자, 에이전트 개발자, 뭐 UI UX 디자이너, 뭐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 혹은 문서 관리 행정 이런 업무 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초중급이기 때문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시지만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덜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툴을 여러 개 연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오늘 듣는 분들의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목표 수준은 아무래도 이런 요즘 서비스들은 다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구조로 진행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오늘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 볼 거예요. 네, 요게 학생들이 구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구글 AI 스튜디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게 지금 2시간? 실제로는 1시간 반으로 공지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진행해 볼 예정인데, 이런 2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프닝하고 AI 트렌드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술 흐름들 업무 관점에서 연결해보고, 직무별 AI 스택,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기반으로 업무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완성해보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한 달 실험 어떤 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 안내드리는 시간이 위주고요. 뭐 Q&A 같은 거 하면서 좀 질문 있으시면 그런 거 관련해서 직접 그 컴퓨터로 진행해 보셔도 되고, 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진행해 본 거에 의해서 막 질문, 답변 이런 것들도 추가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강의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주의를 해서 꼭 알려드리는 내용이 뭐 실습이든 뭐든 꼭 보안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AI를 사용하실 때 뭔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쓴다거나 뭐 학생 정보를 쓴다거나 기밀 문서, 계약서 원문, 또 혹은 유료로 쓰시는 API 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제미나이던 챗GPT 말고 GPT API던 다 그 개인적으로 돈 내고 쓰시는 API 키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회사 내부 코드, 뭐 기록들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넣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 공지 드리고요. 이것도 챗GPT랑 제미나이랑 정책이 달라서, 그런 걸 써도 입력값으로 써도 출력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챗GPT는 되어 있는데, 제미나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써도 있는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해줍니다. 뭐 그거를 직접 내부적으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그 출력된 결과에서 그런 개인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서비스가 더 장점이냐 하면, 저는 그 제미나이로 그 어떤 명함 같은 거 정리할 때 그 명함에 대한 그 정보들을 다 마스킹 처리 같은 거 안 하고 제미나이가 보여줘서, 그럼 엑셀로 만든다던가 이런 작업할 때 제미나이를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잘 쓰시면 되지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내용들은 미리 사용을 하실 때 샘플 데이터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라는 것들을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별표별 별표라거나 이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마스킹을 해서 뭐 구조적인 것들만 작업을 하셔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뭐든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그리고 또 뭐 회사 내부 코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회사가 좀 크기가 크면 보안 담당자, 뭐 법무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실 때 조직적으로 어떤 정책을 확인하면 좋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어떤지, 뭐 승인된 도구들이 이미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네, 뭐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M365 내에 있는 코파일럿을 권장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정도로, 네, 뭐 LLM을 쓰는 거에도 약간의 제한이 그 역할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들을 뭐 엄청 많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챗GPT도 구독, 제미나이도 구독, 뭐 커서도 구독, 뭐 이렇게 다 내돈내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 조합해서 쓰시면 역할별로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LLM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챗GPT, 제미나이, 혹은 뭐 개발 조금 하시는 분은 클로드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초안을 작성한다거나, 혹은 뭐 요약을 하고 싶다거나, 어떤 문서나 이런 내용들을 미리 구조화를 해보고 싶으실 때 LLM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개발자들의 업무, 그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제미나이 말고도. 그래서 간단히 미리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보면 여기 안에 플레이그라운드, 뭐 빌드, 대시보드,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그라운드 혹은 빌드를 저는 주로 쓰긴 해요. 이게 또 일부 그 교육용으로 학생들은 따로 구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교육용으로 구독을 하는 경우는 할인받아서 쓰는 거다 보니까 뭐 빌드를 쓸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네, 나중에 하나하나 좀 사용해 보는 걸 일단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하나하나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뭐가 많이 켜져 있어서. 네, 네. 어, 잠시만요. 음, 꺼진 거, 잠시만요. 아, 네네. 여기 옆으로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가 있고, 리플릿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약간 구글 AI 스튜디오에 제가 빌드라는 기능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뭐 웹이든 앱이든 이런 거 배포해서 사람들한테 써보게 하려면 그런 것들까지 작업하기엔 개발자가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실제로 아이디어를 앱 형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레플릿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도구로서는 뭐 간단히 노션을 쓰시던 혹은 회사면 웍스,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문서, 워드라거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을 뭐 추천하는 편이어서 노션 같은 문서 작성하는 툴을 회사에서는 노션 말고 다른 것들을 보통 쓰실 텐데 그런 것들에 이런 기록들을 남기면 어떨까 싶었고 또 자동화, 에이전트를 뭔가 만들고 싶으실 때는 메이크나 네, GPL 이런 것들을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피지컬 AI까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피지컬 AI까지는 웬만한 그 직장인들이 다 체감을 하긴 쉽지 않은 거여서 그나마 뭐 멀티모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챗GPT를 쓰면 텍스트 넣고 뭐 텍스트로 답변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지브리 형식의 이미지 생성해줘 이런 것들도 썼었죠. 이미지도 생성하고 텍스트도 생성하고 그리고 뭐 제미나이 같은 걸 더 친숙하게 쓰시면 음성을 생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미나이가 잘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그 제미나이 구글 안에 있는 다른 별도의 서비스들 나노바나나 비오 이런 것들 쓰시면 영상, 음성 다 한꺼번에 생성이 가능한 시기가 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티모달이라고 그냥 통칭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처리하는 양이 예전에는 뭐 책 한 권 정도 수준 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통 단어 하나하나를 토큰이라고 표현을 업계에선 하고 있는데 그런 토큰 사이즈를 최근에는 뭐 클로드, GPT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0만 토큰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10만 토큰, 20만 토큰만 해도 500페이지짜리 책 몇 권을 넣을 수 있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대부분의 문서들은 긴 컨텍스트를 다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도 뭐 코드를 뭐 10만 줄 뭐 이런 것들 그 짰다라고 해도 다 인풋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뭐 실제로 코드를 짜서 이렇게 써보신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지만 에이전트라는 개념도 이렇게 작년 기준 가장 핫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AI가 계획을 짜고 에이전트 입장에서 어떤 쓸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자 입장에서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웹 검색 기능을 도구로도 넣어줄 수가 있고 AI한테 어떤 도구들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AI 에이전트 AI가 직접 계획을 짜서 어떤 도구를 써야겠다를 호출하고 실행하고 이거에 의한 결과를 얻어서 이게 괜찮은지를 직접 점검을 다 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그
3번까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4번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뭔가 AI 성능적인 측면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상에서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개선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제품화 경쟁들이 많이 그 뭐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이런 시장에서 계속 그 강점을 높이는 작업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AI 뭔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실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결과적으로는 거버넌스라는 걸 꼭 그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저작권이나 뭐 그 사용자의 저작권, 혹은 뭐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꼭 놓치지 않고 그 고려하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거버넌스는 일단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서 네, 일단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뭐 머신러닝부터 이렇게 에이전트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간단히 뭐 구두로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 예전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파트의 그런 산업에서 사용하던 예시들은 보통 이미 사람들이 풀던 문제들, 회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 주식을 예측하고 싶다 이런 예측도 있었을 거고 혹은 그 의외로 신용평가사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그 신용 등급을 고객이 오시면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금융업에서의 대부분은 분류 모형이었어요. 네,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분류한다라기보다 그 이 사람은 그 신용 등급이라 하면 보통 대출 관련 그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텐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거다, 안 갚을 거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신용등급을 매기는 모델들로 CT은행부터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측에 대한 것들보다도 분류 기준으로 되게 많은 금융업에서의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게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산업에서 쓰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 아무래도 그 LLM,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것들 혹은 자연어, 대화를 처리하는 모델들을 그 딥러닝 모델들로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아가지고 요 특정 기능들 하나하나를 다 학습을 해서 모델을 사용을 했었어야 됐었죠. 그래서 그런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요 바로 밑에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냥 문서도 있는 그대로 넣고 코딩도 있는 그대로 짜달라고 하고 기획도 이런 것들 내용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직접 기획해줘 라고 하면서 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초안을 뭐 문서 작성이든 코딩이든 뭐 회사에서의 소프트웨어 기획이든 다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측면에서의 LLM을 잘 활용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서 PPT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표라고 해서 뭐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다 원하는 내용을 넣으시고 표로 만들어줘 하면 진짜 표로 바로 깔끔하게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를 챗GPT 위주로만 많이 그 사용을 했었는데 제미나이도 이제 표 작업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 시트,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관련으로도 바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게 제공해 줄 정도로 이런 양식들 잘 활용하게 해주고요. 이미지를 넣어서 필요한 이미지들 넣으면 OCR이라고 해서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이해해서 활용하는 LLM까지도 이렇게 다 작업이 가능해지고 있죠. 네. 근데 현업에서는 이런 그 단순 작업들, 자주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뭐 고객 입장에서도 그런 그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원래는 단계별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지 직접 사람들이 다 코딩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에이전트라는 거 하나만 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런 플로우들, 다양한 플로우들을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챗GPT를 써서 한 번의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세부적인 과정들을 다 AI 기반으로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될지부터 어떻게 해결해서 완료를 칠지까지 그런 것들을 다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챗GPT든 제미나이를 쓰실 때 어떤 원하는 요구사항을 디테일하게 웹 검색을 써서 뭔가 해달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 이미 챗GPT랑 제미나이는 에이전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최적화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딱 원하는 그 단계를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신다라면 에이전트로 괜찮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변해왔다 정도의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간단히 한다라고 할 때, 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필요한 게 업무에서 있을지, 그런 문제 정의를 간단히 먼저 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뭐 템플릿이라고 하는 예시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AI의 역할이 뭐야? 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AI야. 목표는 이 정도까지 원하는 목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상황적인 내용들을 맥락으로 넣어주고,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도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코드도 뭐 파이썬이 될 수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 있고,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구조도 서술을 잘 해주는 방식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3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AI 스튜디오가 조금 더 원하는 결과들을 그 데모 프로그램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해보는 사례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AI인지라 있을 수 있을 거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개선하는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제가 써놓긴 했는데 뭐 다 크롬 다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크롬 브라우저를 잘 쓰시는 거 정도랑 구글 계정 하나가 있어야 AI 서비스들을 대부분 다 로그인을 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터넷 다 잘 돼야 AI도 좀 잘 쓰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뭐 노션이나 독스 이런 것들도 네, 그 실습을 만약에 직접 해보실 분들은 이런 것들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노션이나 이런 걸 쓰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노션은 마크다운이라는 문서 언어 방식을 가장 글로벌하게 잘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도 복사해보고 구글 독스에도 복사해보고 이런 것들을 마크다운으로 표현된 텍스트들을 복붙을 해보시면 대부분 조금씩은 깨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션은 100%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 프롬프트 만드는 것도 AI랑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버전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메모장 독스 같은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주의사항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여기 개인정보, 기밀 정보들은 입력을 하지 않으시는 거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 뭐 어디서 뭘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채팅에 뭐가 올라온 것 같네요. 네. 개인적으로 노션은 꼭 안 쓰시는 분들은 저는 뭐 회사 내용으로도 개인 내용으로도 다 노션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 로그인하고, 뭐 프롬프트 만들어 보고, 또 프롬프트 입력 케이스들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버튼은 어디 있고, 원하는 결과 패널들 위치는 어디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네,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긴 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반복적인 것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과 품질을 좌우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사용자 입장에서, 뭐 저도 사용자가 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뭐 출력이 AI 관점에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한다거나, 그래서 문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섹션들로 문서가 구성될 것인지, 그리고 헤더는 어떤 헤더 내용들로 구성될 것인지, 이런 목차적인 것들도 꼭 그 고려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표가 필요하다면 표는 로우는 어떤 내용으로 쓰일 건지, 그리고 컬럼이라고 해서 변수명들, 네. 열의 그런 변수명들은 어떤 이름들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보통 백엔드앤드 프론트엔드들은 대부분 그 자료를 주고받을 때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요게 뭐 엑셀은 보통 엑셀 파일이 엑셀 SX 뭐 이런 확장자들을 쓰기도 하고, 또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쓸 때 CSV로도 쓰기도 하고 제이슨으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 전문가 말고는 진짜 완전 개발자분들은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제이슨으로도 뭐 어떤 그 원하는 키에 어떤 값들을 받고 싶은지 키, 값 형태를 주로 쓰는데, 그 값들에 대한 자료 타이핑도 뭐 숫자형이다, 뭐 문자형이다, 혹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예시까지도 나는 이런 그 자료 구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직접 요청을 하시면 이런 상세한 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보통신업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해서 그 원하는 결과로 이렇게 개선하는 시간들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직접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어떤 것들 하실지를 모르겠어서 주로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회사에서 하게 되면 보통 주니어도 있고 중니어, 시니어 뭐 이렇게 그 중간 관리자부터 진짜 메인 시니어까지 회의를 참여하게 됐을 때 전문 그런 표현들을, 용어들을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회의를 녹음을 저는 웬만하면 다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회의를 요약을 할 건데 어떤 전문 분야, 전문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좀 넣어서 요약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녹음을 해서 걔를 텍스트화를 하더라도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로 그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프롬프트에 녹여서 요약을 하는 과정. 그리고 액션 아이템이라고 해서 회의는 무조건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보는 그런 것들을 주제 첫 번째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획서 초안, 그 서비스 기획서 정의서 이런 것들 쓰거나 혹은 단순히 업무,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기획서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사례들도 보여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 만드는 게 가장 많겠지만 회사에 있으면 이메일 주고받을 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요것도 저는 이메일도 제가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서 다 직접 그 템플릿을 AI한테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메일 작성할 때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초급 버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AI 전문가, 지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가지고 다 그 프롬프트를 쓰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보통 그냥 그 여기서 AI를 써봤다, 뭐 챗GPT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너 그냥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해? 라거나 뭔가 이런 거 그냥 만들어 줄래?
라고 되게 심플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AI를 제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아주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신 분들은 AI한테 너의 역할은 이제부터 어떤 역할이야? 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의 어떤 전문가 역할이야? 라는 역할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줍니다. 뭐, 업무를 주는 거죠. 뭐, 제가 일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AI가 직접 진행을 할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맥락을 꼭 챙겨야 되는지, 혹은 어떤 과정은 거치지 않고 쓰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 표현 방식도 톤도 바꿀 수 있어요. 톤 앤 매너도 어떤 방식으로 톤 앤 매너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제약사항은 뭐고, 금지해야 되는 사항은 또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컨텍스트로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컨텍스트를 되게 안 쓰는 개발자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AI 잘 쓰면 이제 전부 다 엔드투엔드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어서 제가 알기로 뭐 클로드의 CTO 분 되게 유명한 테크 리더분들이 직접 코딩을 다 안 한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코드를 직접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컨텍스트를 잘 넣어주셔야만 퀄리티 유지가 일반 사용자들 대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점.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예시를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이미지 출력해줘. 뭐 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료 구조 형식도 출력 형식으로서 미리 넣어주시면 AI가 가능한 선에서는 영상 만들어줘 이러면 그 제미나이는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유료 버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줘라는 것들도 꼭 포맷을 디자인을 해서 넣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마지막에 사람이 꼭 퀄리티 검증을 꼭 해주셔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AI한테도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이런 문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검증하는 데 활용하면 좋니? 라는 체크리스트를 써달라고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체크리스트들을 좀 정리를 해두셨다가 어떤 것들은 오류고 어떤 것들은 빠졌고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으로서 검증을 해보는 작업 사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여기는 프롬프트에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이런 검증 같은 내용들도 AI한테 조금은 맡겨봐라.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런 회의 케이스들을 요약해줘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로 실행을 하는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면 보통 회의를 노션이 됐든 메모장이 됐든 다 기록을 쓰실 거잖아요. 네, 제가 앞서서 저는 이제 녹음을 해서 쓴다라고 했지만 녹음을 하기 이전에 제가 직접 그 손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면 써서 노트북에 다 써가지고 이런 메모 기반으로 네,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력 목표 아까 목표라는 내용을 썼을 때 메모를 넣어서 어떤 걸 출력으로 뽑고 싶냐. 핵심적인 결론들, 뭐, 세 줄로, 줄글 형태로 좀 뽑아줘.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뭔지, 디시전 리스트를 뽑아줘. 그리고 다음에 어떤 담당자는 뭘 하고, 어떤 담당자는 뭘 하면 좋은지, 이런 담당자별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을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해줘. 그리고 또 회의 안에서는 보통,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대화가 일치가 되지 않는,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의상에서의 리스크나 혹은 쟁점들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버전 1 정도 수준으로 진짜 초보 입장에서 시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AI한테 너는 이제 프로젝트 담당하는 관리자야. 아래 회의 메모를
임원한테 보고하는 용도로 정리해줘. 라고 쓰시면 되고요. 출력은 결론, 뭔지, 액션 아이템은 뭐가 있을지, 혹은 리스크, 이런 내용들을 섹션별로 나눠서 정리해줘. 요 정도만 추가를 해주셔도 꽤 괜찮은 퀄리티가 요즘엔 나옵니다. 그 챗GPT, 제미나이가 다 에이전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줘도 상세한 프롬프트를 직접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아웃풋을 내주기 때문에 네, 요즘엔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요 정도만 넣으면 요 정도도 안 넣기도 했겠지만 네, 그냥 회의 내용 정리해줘 막 이렇게만 하셨죠 보통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훨씬 더 잘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요 앞에서 그냥 대충 결론 결정사항 액션 아이템 리스크 요게 아마 그 섹션으로 나뉘게 되고 섹션 안에서도 헤더들이 그 AI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고정하는 방식들 사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넣어주시면 좋고 또 액션 아이템은 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담당자별로 어떤 내용들을 어, 그 기한은 언제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어떤 과정에서의 그 진행 중인지 뭐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표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그리고 모호한 결과들을 AI가 할루시네이션, 환각 상태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AI 너 입장에서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면 추정된 글을 쓰지 않고 뭔가 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직접 표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출력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달라. 결론, 결정사항, 액션 아이템, 리스크라고 할 때도 이렇게 결론 세 줄, 뭐 혹은 결정사항은 번호 목록, 헤더를 고정해서 번호 목록 형태로 보여줘. 그리고 액션 아이템은 표로 만들어줘. 제가 앞서서 표는 미리 써두면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담당 역할은 뭔지, 기한은 언제까지 이런 변수명도 미리 이렇게 써주시면은 회의록이 일관되게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으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 그, 모르면 확인 필요로 표시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딱 먼저 보면 웬만한 회의록을 그냥 복붙해서 그 팀 그 채널이나 이런 데 올릴 텐데 그때 얘네들만 확인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바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적인 맥락을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대표님마다 성향이 다르죠. 네. 뭐 대표님이 됐든 임원이 됐든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회의에서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또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접 업무를 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의 회의록 디테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임원용으로 뭔가 그 회의록을 요약을 한다면 진짜 핵심만 간결하게 써야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보는 사람에서의 대상은 누군지 임원인지 팀장인지 실무자인지 혹은 톤도 임원이면 최대한 간결하게 혹은 팀장이면 요게 그 실행 중심으로 어느 정도 딱 실행 파트만 적어주셔도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뭐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임원 대상이라고 한다면 늘 그 아서당에서도 과제로 그 서재균 이사장님이 많이 주셨던 내용인데 임원분들은 한 페이지로만 만들어서 봐야 되지 엄청 중요한 내용을 두 장, 세 장 넘어가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임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라면 최대한 한 페이지 안에 내용이 요약될 수 있도록 이런 제약까지도 AI한테 주시면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써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숫자 뭐 지표, 평가 지표 이런 것들도 있으시면 이런 것들 넣어주셔도 좋고 혹은 이렇게 질문 예상 3개 네. 질문 예상되는 거 그냥 뽑아줘 하면 뭐 이게 10개 뽑아달라고 하는 건지
AI도 머리가 아파서 퀄리티가 점점 떨어집니다. 자유도를 너무 주면 퀄리티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임원 질문 예상 3개 정도도 좀 미리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까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네, 문장은 짧게, 불필요한 배경 설명은 뭐 임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거해줘 이런 것들 디테일한 컨텍스트를 꼭 넣으시면 품질이 가장 급상승하는 포인트로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들은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실습 B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정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어, 아무래도 기획 정의서 같은 것들도 시니어랑 리뷰를 한번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PM하면 팀장이던 본부장님이던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초안을 짜봤는데 요거대로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측면에서의 기획정에서 초안을 짜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입력 내용은 대부분 PM, 뭐 서비스에 대한 기획 담당자라고 한다면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서술을 엄청 디테일하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돈이 되려면 무조건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서 유저들의 문제, 뭐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쓰고, 또 타겟 사용자는 누군지, 네,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난 20대 남성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야. 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 거야. 주식 투자 안에서도 안정형, 뭐 위험형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사용자를 디테일하게 뭔가 선정하면 할수록 좀 더 AI도 잘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공 지표,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잘 달성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성공 지표 용어들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넘어서는지를 이렇게 미리 AI와 소통해서 요거에 대한 초안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이게 3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다. 혹은 개발자는 몇 명이 있고 그게 중급인지 고급인지 초급인지 이런 케이스들이 다 나뉠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인 리소스 혹은 비용적인 리소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약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으로 뭔가 이걸 꼭 만들어내야만 하는지 그런 기준들까지 상세하게 써주시면 네,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원페이지 초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출력에 대한 양식으로는 개요 먼저 쓰고 유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에 사용자 스토리도 AI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풋은 어떤 것들을 넣었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AI가 앞서서 제가 말했던 그런 개발자들이 쓰는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에 대한 초안을 되게 깔끔하게 잘 작성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I가 또 알려주고, 요 앞에서 성공 지표에 대한 상세한 디테일한 측정 방법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치가 되어야 되는지도 권장을 직접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력으로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예시, 역할로서 시니어 PM이야. 그리고 아래 입력값을 줄 테니까 프로덕션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획서, 상품 기획서나 이런 것들의 원페이지 초안을 작성해줘. 그리고 인풋, 아웃풋을 꼭 구별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편합니다. 원래 그 관리자분들도 결국에는 뭐 넣어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면 다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인앤아웃, 인풋 아웃풋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좋게 기술적으로, 운영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구분해서 정리해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네. 앞에서 그 버전 1, 2, 3 하던 것들이 일단 그 실습 B나 C는 일단 빼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 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문서, 특히 이메일 이런 것들을 템플릿화해서 쓰는 방식 좀 그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메일을 하면 보통 회의 요청하는 이메일도 저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데 뭐 다른 부서 이런 분들 회의 가능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뭐 서비스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슈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까요? 라는 그런 보고 모니터링 차원에서의 이메일도 있을 수 있고 문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그 타부서나 이런 쪽에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는 이런 문서들 되게 많이 현업에서 쓰겠죠. 근데 요거를 보통 머릿속에 내용들은 많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읽고 이해하기 좋은 그 글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 뭐 아서당 같은 경우도 책을 읽고 책을 10페이지로 요약하고 이걸 PPT로 발표하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책을 읽지 않고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템플릿에 누가 들을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이해도를 가진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로 잘 써서 요 제가 그냥 온전히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넣고 요 이메일을 요구사항에 맞춰서 작성해줘 라고만 해도 요즘에는 다 템플릿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 아래 상황, 컨텍스트를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먼저 쓰는 거예요. 이메일에 작성할 내용에 대한 컨텍스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온전히 일단 다 쓰고 뭐 제목을 규칙 기반으로 3개 딱 만들어주고 본문 구조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주고 어, 혹시라도 내가 빠뜨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질문도 이렇게 좀 미리 만들어서 넣어줘 라는 것들을 써주시면 이걸 참고해서 또 이메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보고서든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규칙, 뭐 본문 구조, 뭐 배경, 요청, 기한, 부탁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확인 항목 이런 것들도 체크리스트를 같이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네, 템플릿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과정에서 앞에서 여기 앞에 있는 케이스처럼 뭐 출력 형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제한다. 컨텍스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준다. 라는 것처럼 버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보시면 퀄리티가 운이 좋으면 무조건 더 좋아지고 진짜 디테일하게 잘 쓰셨다면 운이 안 좋으면 기존에 썼던 것보다 퀄리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과정 하나하나를 다 최적화해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것들을 찾아주는 에이전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롬프트를 써도 조금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개선을 하더라도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다 이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뭐는 좋은데 뭐는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나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새로운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시는 방식으로 보통 프롬프트 개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프롬프트에 꼭 개선 요청을 넣더라도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결과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에 있어서의 누락이 빠져있진 않은지, 뭐 형식도 유지가 잘 되는지, 표로 요청했는데 간혹 실수로 엑셀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표가 아니라 엑셀 파일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실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정확히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형식을 잘 표현했는지, 그거대로 잘 나오는지, 또 초안이긴 한데 너무 길게 나오진 않는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상세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또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뭔가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 너무 막 이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거나 이렇진 않은지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앞에서의 내용들 조금 요 회의록 요약, 요 정도만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회의 기반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옆으로 놓고, 네, 이것도 잠깐 치우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활용하는 회의록 중에 일부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네, 이렇게, 요런 회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요거는 예를 들어 상담 포털, 운영 포털 이런 서비스여서 줄여서 쓰긴 했고, 이렇게 운영 포털 관련 회의 내용들을 적었었고, 제가 상담 포털 담당인데 발표를 했어야 돼서 제가 제 거를 제대로 쓰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녹음을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발표자인 케이스일 때는 이걸 직접 쓰면서 못 하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 있는 회의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이 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따로 뭐 나중에 추가로 그 음성을 기반으로 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은 저랑 따로 방을 만들어서 뭔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진행하실 때. 일단은 요 텍스트만 넣어서 한번 그, 요 챗GPT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꼭 쓰는 게 요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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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구분하는 선으로 많이 씁니다. 요게 어떻게 대시 대시 대시가 좀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노션에서도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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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선이 생겨요. 요게 챗GPT든 제미나이든 마크다운 기반의 문서 형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제목도 이렇게 타이틀, 뭐 헤더 형식을 줄 때 이렇게 하면 제목 1, 네, 헤딩 1이라고 뜨죠. 그래서 제목 1, 두 번을 쓰면 제목 2, 세 번을 쓰면 제목 3 이런 크기로 계층 구조의 문서 표현이 일단 뭐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조금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시 대시 넣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그랬다. 이게 PDF여서 제가 좀 아쉽지만 쓰겠습니다. 위 회의 메모를 임원 보고용으로 만들어줘. 이거.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어, 회의 요약 텍스트가 이렇게 이미 있으면 무조건 엄청 빠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운영 포털은 뭐 상담 포털은 결정 사항은 이렇게 업무 승인 프로세스, 업무 관리 정책, 네. 대표님이랑 서비스에 대한 그 특정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했던 회의였는데 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액션 아이템 표로 만들어 달라. 이 표가 있죠. 네, 이렇게 표로 디자인을 직접 다 해줍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복사해서 그 그냥 메모 같은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잠깐만요. 스티커 메모. 이런 데다가 메모를 추가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붙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표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양식에서는 이게 표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요. 근데 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다른 서비스에 여기 한번 넣어 볼 텐데 제가 PPT 만들 때 쓰는 서비스긴 하거든요. 여기 넣을 때 이렇게 넣어 보면 표가 다 깨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막느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챗GPT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깨지지 않게 쓸 수 있게 요 키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게 마크다운 방식의 표현입니다. 네. 이게 어색하시긴 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표로 그대로 PPT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것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로 만들 때 이 표를 그대로 넣고 PPT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첫 페이지라서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다 PPT가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표로 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엑셀을 쓰던, PPT를 쓰던 이렇게 표 구조의 형태는 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만 아시면 어디서든지 빠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문서 전체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여기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회의록을 보고할 때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그럼 요 계층이 다 크기도 다 다르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가 바로 됩니다. 여기 줄 같은 것도 다 알아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액션 아이템도 표로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보통은 이런 거 빼고 요 앞에도 요거는 빼고 제가 프롬프트만 굉장히 잘 써놓으면 요 정도로 그대로 바로 붙여 넣어도 네. 거의 다 요즘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또 아까 케이스에서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써볼게요. 요것도 아쉽지만 제가 직접 타이핑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출력은 반드시 아래 형식. 1, 결론은 세 줄로. 근데 이게 실제로 AI한테는 꼭 굳이 이렇게 결론은 세 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 이렇게 결론 세 줄로 쓰는 게 그 오픈 AI한테 도움이 됩니다. 오픈 AI가 이런 거 너무 길게 쓰지 말라고 자꾸 그 대표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네, 굳이 길게 쓸 필요는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액션 아이템도 담당자도 있으면 좋아서 네. 그리고 리스크 2개. 모르면 확인, 비교, 또 표시해.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 대비 내용이 엄청 회의를 한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긴 하지만 핵심만 간단히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만 간단히 줄어들기도 하고 결정사항도 딱 그 개수, 숫자 기반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액션 아이템도 네, 누가 뭘 해야 되는지 한눈에 더 잘 보이죠. 네. 그리고 리스크도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임원 입장에서 요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요걸 보고 싶어 하겠죠. 네. 택시만 빠르게 보고, 뭐, 빠진 거 없네. 잘 챙겼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둘 다 줘도 되고, 네, 이렇게 그 짧은 버전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쓰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업무 맥락. 네,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 네, 이번에는 실무자를 위한 보고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번에는 실무자를 위해서 그 회의록을 작성을 정리하려고 해. 문장은 사실 기반으로 최대한 그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쉽고 뭐 상세히 그리고 어, 불필요한 배경 설명도 그 사실 기반으로는 있어도 좋아. 마지막에 어,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은 예상 질문 3개도 추가해.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 내용도 이렇게 어, 네, 이게 좀 사실 기반으로 뭐 상세히 써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 요즘에 이제 문서를 직접 그 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층적으로 이렇게 좀 간결하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해하는데 좀 더 그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그대로 이렇게 계층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요거를 많죠.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직접 그 노션에 복사하면 아예 똑같이 하나도 안 깨집니다. 이렇게 쓰면 하나도 안 깨지고 이런 아이콘들 뭐 그런 기호들도 그대로 유지가 다 되고요. 네. 다만 조금 노션이 아닌 경우에 복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하셨을 때, 요 밑에 있는 버튼을 안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셨을 때는 서비스에 따라서 복사가 노션은 잘 되죠. 근데 노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낱개로만 복사를 하면 깨지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로 복사해서 지울 거 지우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표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여기에 복사해서 이렇게 다시 긁어서 어디에 옮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맥락을 쓰시면 원하는 내용 양식대로 더 잘 만들어지긴 하죠,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과정 하나하나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따라 해보면서 본인만의 회의 내용 메모를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또 빠르게 벌써 9시 7분이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어, 네. 아직 많이 진행을 못한 것 같은데, 레플릿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한 번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어떤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상상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을 직접 그 웹 형식의 URL로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다른 사람도 사용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내가 상상하던 것들을 직접 개발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뭐 출력 형식 템플릿,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디버깅,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는지도 좀 알아두시는 기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 직무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플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그 구글 AI 스튜디오를 레플릿이 조금 더 딱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 더 잘 되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개발자분들끼리는 구글 AI 스튜디오 많이 써요. 네. 근데 레플릿은 진짜 고객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창업가면 고객이 뭔가 직접 보고 싶다, 나도 써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레플릿 에이전트를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 엔드투엔드 서비스라는 점. 네. 그래서 오늘 레플릿을 보여드리고 간단히 보여드리는 예시를 토대로 나도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뭔가 해보시고 이렇게 해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름길 차원에서 넷플릭스를 좀 사용한 사례까지도 공유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한 달 동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혼자 하시지 않고 저랑 계속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미리 받아서 단톡방을 따로 뭐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들을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레플릿 요거는 뭐 직접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레플릿은 잠깐만요. 레플릿은 레플릿 AI 막 이렇게 검색하면 저는 제가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이신데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쓰셔야 돼요. replit.com. 네, 그래서 replit.com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때 구글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고 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는 앱을 만들고 싶은지 뭐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세팅까지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세팅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
혹시나 뭐 팝업 쿠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혹시 해제가 보통 안 돼 있겠지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 허용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실습은 앱 한 개 생성해서 수정 한번 해보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AI 관련해서 API 키들 있으시더라도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는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습 시나리오는 네트워킹 관련 질문을 수집해서, 네, 저희 이제 넥스트 서당 관련 뭐 네트워킹 질문들을 만약에 수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태깅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런 정도로만 참가자 질문 모으고 산업군이 어떤 건지 주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자동 분류하는 서비스 만들고 싶어 라고만 써주셔도 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은 텍스트로, 그리고 태그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태그를 직접 하나하나 그 추천을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요게 나중에 그 로컬로 뭐 엑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볼 수 있게 이런 정도의 표현만 써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플리드 에이전트한테 요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요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복붙이 지금 안 되긴 하지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요즘은 다 이미지도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그대로 다 되죠. 그래도 이미지대로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게 끝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어, 요 진행되는 과정도 다 눈으로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서 그 만든 코드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도 되게 그 코드 리뷰 같은 것들도 요 과정 안에서 다 직접 돌려보고 여기 런 해가지고 에러 케이스 있으면 또 여기서 에이전트가 고쳐서 또 개선하고,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서비스로 딱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거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진행하는 동안 요 그대로 좀 이거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패를 좀 줄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한번 처음 작업을 하시면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는 게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패를 줄이는 그런 문장을 넣고 싶으면 에러 메시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뭐 원인도 세 가지 가설로 좀 분리를 해줘 라는 것들도 물어보셔도 좋고, 개선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가설마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단계씩 너가 단계별로 좀 보여줘. 혹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수정해서 확인해 봐줘 라는 것들. 또 수정 후에 다시 실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가 as is to be를 비교해서 설명해 줘 라거나, 혹은 비슷한 에러에 대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체크리스트도 문서 내용으로 좀 표로 만들어줘 라는 것들을 같이 AI랑 소통을 하시면, 개발자가 아니었어도 이제는 어떤 것들이 보통 에러 케이스로 주로 발생하는 사례이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개발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 또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작업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작업 시작을 이제 드디어 했고, 네, 또 진행되는 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간단히 좀 빠르게 배워볼 텐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 말잘하기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업에 있어서는 상세하고 꼼꼼한 명세서를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한다면 요구사항 문서, PRD라고 하는 요구사항 기획서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게 가장 그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주고요. 정보통신업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종사자라면. 좀 더 잘 되는 프롬프트는 입력값을 뭘 넣었을 때 출력값이 뭘 나오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은 뭐가 있고 어떻게 검증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잘한 것들이 좋고, 애매한 표현들은 최대한 다 배제해야 됩니다. 적당히 괜찮으면 좋아, 뭐
전반적으로 잘 되면 좋겠어. 이런 표현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뭐가 되면 좋겠고 뭐가 안 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진짜 잘 만드시는 분들은 결과물이 바로 그냥 사용 가능한 형태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과정도 좀 더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초급 내용으로 아까 전에 좀 여러 가지 검증 빼고는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롤이 뭐고, 태스크는 뭐고, 컨텍스트는 뭐고, 그리고 출력 포맷이 뭔지. 검증에 대한 걸 일단은 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써봤고요. 좋은 프롬프트 쓴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출물이 뭔지, 한 줄로 최대한 잘 써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써주셔야 되고요. 이 내가 원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입력 데이터 범위는 명확한지, 금지 주의사항, 뭐, 규제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지, 표도 출력하는 그 원하는 데이터들마다 표로 보여줘, 뭐, 제이슨으로 보여줘, 목차로 보여줘, 이게 다 고정인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길이 제한, 누락 방지를 위한 필수 고려 항목들이 있는지 체크리스트. 네, 불확실할 때 AI가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것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규칙들도 미리 넣어줬는지. 네, 결과 검증 체크리스트,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 이런 내용들 고려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OK, 뭐 이렇게 OX일 때 O로 잘 챙겼는지를 고려해서 그 기능 정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식 이런 것들도 앞서서 예시를 좀 보여드려서 익숙해지시고 계시겠지만 임원 관리자라고 한다면 최대한 목차형으로, 네. 보통 executive summary라고 표현을 하는데 업계 영어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템플릿을 이렇게 그 숫자까지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모든 회의가 됐더라도 모든 회의가 일정한 그 수준의 양으로 그 보기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야 원페이지로 잘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회의 요약이 됐든 혹은 뭐 현재 소프트웨어 상태 보고 혹은 또 의사결정 관련한 메모 기록들, 이슈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표 활용하는 방식 대부분 잘, 제가 알기론 잘 복붙해서 어디 쓰고 이런 것들 잘 못, 제대로 100%잘 쓰는 경우들은 못 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무조건 표를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서로 이해하기가 되게 빠르고 편해요. 줄글 형식보다도. 네. 이런 것들, 변수명을 꼭 이렇게 그 미리 디자인해서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점. 그래서 뭐 기능을 비교하든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든 리스크에 대한 리스트들, 개선안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네, 표 이런 것들로 그 고려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개발자 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서브로 표현해드리는 거긴 한데 그 멀메이드 차트, 이런 멀메이드 차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쓰시면 이렇게 그 업무 드리던 어떤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될 때, 잠깐만요. 이런, 네. 이런 프로세스 코드들도 AI가 다 짜줘요. 멀메이드 차트에 쓸 내용으로 내가 생각했던 시퀀스들을 직접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게 요 코드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제가 정의한 내용에 의해서 요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부터 사용이 되고 백엔드들 여러 번 거치고 AI 기능들 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뭔가 보고서를 어떻게 나올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그 보통 윗사람들은 이런 플로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추상적인 부분들을 표 외에도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 혹은 또 뒤에 가서 보면 네. 시퀀스 다이어그램 말고도 이렇게 그 플로우 차트 플로우 차트 같은 것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이런 것도 확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요 파일도 이미지 형태로 바로 다 고화질로도 보실 수 있어요. 고화질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AI랑 잘 효과됐든 이런 양식에 대해서 잘 만들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 이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가.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에 잠깐만요. 이건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마치 웹 서비스인 것처럼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배포가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예쁜 도메인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 어, AI 써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산업군으로 한국 기준의 산업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한국 기준 산업 분류법. 그래서 어떤 산업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태그 추천 받아보자. 하면 기타 커리어. 요거는 기타 커리어라고 하는 게 이미 프롬프트에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 학습 툴 개발 기획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미리 표현을 잘 해주면 요게 맞게 태그들이 생기긴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 남을 때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장표가 아직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표 위주로 하는 것들 얘기를 드려봤고, 그리고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이슨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중괄호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타입으로 자료 구조로 받고 싶은지, 요약은 뭐 그 문자열로 받고 싶고, 의사결정 내용은 리스트 구조 안에 이렇게 문자열들로 나열해서 받고 싶고, 액션 아이템도 어떤 태스크, 어떤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제이슨 구조로 바뀌어서 정리가 돼야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출력을 제이슨으로 한번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 넣어서 액션 아이템 표를 이미지처럼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 제이슨 파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빠르고 잘하죠. 그래서 저는 제이슨을 되게 보기 좋게 하는 메모장도 이렇게 따로 쓰고 있긴 한데, 이런데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네, 요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또 계층적으로 볼 수 있게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계층으로 뭔가 이루어져 있는지도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시 또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개발자들은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똑같은 표일지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을 고민을 정보통신업 개발 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리플레이스로 만든 서비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씁니다. 회의록 내가 요약한 거 있는데, 야, 정리한 거 있는데, 이 문서 뭐 요약해줘. 혹은 보기 좋게 정리해줘. 뭐 이렇게 보통 다 하세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볼지, 어떤 목적으로 이걸 문서를 정리를 하고 싶은지, 길이는, 형식은, 또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줘. 이런 기술도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당히 좋게 요거는 아예 AI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문장 길이를 좀 구체적으로 줄여줘. 수동태 능동태로 바꿔줘. 이런 그냥 구체적으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CEO 분들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뭔가 업무를 지시하실 때 되게 별로인 분들은 그냥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밑에 PM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뭐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한테도 그 나쁜 CEO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좋은 CEO, 좋은 PM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꼭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이 예시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네. 기존에 회의록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서의 예시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잘 썼다는 거지 하면서 AI가 참고해서 그 문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잘 된 사례가 있다면 뭐 톤이 중요한 그런 카피 케이스, 이메일 케이스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꼭 예시로 넣어주시는 게 현업에서는 퓨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예시도 넣어주실 수도 있고 나쁜 예시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예시를 최대한 따라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요약이 되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가 안 먹힐 때 어떻게 고치냐? 출력 형식이 제대로 안 나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출력 형식을 고정을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잘 넣어주셔야 된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AI가. 그리고 누락 항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넣어줘라. 내가 회의록 읽었을 땐 요 내용 꼭 있더라. 라는 거 추가로 요청을 해서 넣어달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길이나 톤 이런 것들 추가로 하시고 뭔가 불확실한 케이스의 규칙 또 제가 직접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AI한테 추가해줘. 예시도 한 개 직접 추가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 잘 써주시면 분명히 조금 더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근데 원하는 수준이 뭔지가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수준의 좀 고퀄리티라는 기준이 스스로 좀 있으셔야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쓰실 때 작년까지도 제가 뭐 현업에서 그 다른 부서, AI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아직도 AI한테 넣었더니 헛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환각, 뭐 이런 오류, 이런 이슈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꼭 이런 케이스들을 안전장치로 넣으시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AI한테 나온 문서들 중에 어떤 게 그 약간 할루시네이션에 해당하는지를 AI가 다 알려줍니다. 확률 기반의 출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넣어보시는 것도 권장 사항이고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을 거의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PM이나 기획자들은 저는 프롬프트 관점에서 이런 것좀그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획 정의서 초안 뭐 이런 것들 원페이지 그리고 리스크가 될 만한 케이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표 그리고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이거 이대로 소프트웨어 만들어도 괜찮을까요를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질문 리스트들 요것도 그 높은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써주시면 이분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미리 AI도 잘 알려줄 겁니다. AI가 사주도 잘 맞출 정도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잘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굉장히 잘 써주시면 그 사람에 맞는 그 질문 리스트들이 되게 잘 뽑혀요. 네, 써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API를 설계한다. 아까 전에 제이슨을 인풋으로 제이슨 넣고 아웃풋으로 제이슨이 나오는 그런 API를 설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 초안 만들 때 쓸 것 같고 또 테스트 케이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에러가 안 나야 사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케이스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예외 케이스까지도 AI가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고려해 보시면 좋고, 코드 올렸을 때 리뷰 같은 것들도 어떤 걸 리뷰하면 좋은지, 네, 코드 넣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해달라고 얘기해 보시면 개발자들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네, 과정들이 많고요. UX, UI 관련 디자이너 분들,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요약,
이 서비스는 어떤 페인 포인트, 어떤 니즈에 맞춰서 고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거나 혹은 또 그 마이크로하게 톤앤 가이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디자인 템플릿, 디자인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쓰면 좋을까요? AI한테 예시 10개 보여주고 그중에 괜찮은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것들 많이 하고 또 가장 유저 입장에서 최적의 지름길, 휴리스틱한 방식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AI와 함께 받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네, 카피 10개를 제안해줘. 안에서 내가 한번 선택해서 괜찮은 애들 써볼게.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과정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네, 여기서 보통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그래서 AI를 뭔가 팀에서 사용을 할 때, 뭐 이게 공무원이 됐든, 정보통신업의 그런 역할이 됐든, 어떤 건지 한번은 뭐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보안 개인정보 우려, 요거를 저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요거까지 고려한 상태에 뭔가를 쓰진 않죠. 저는 직접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요걸 꼭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말고는 네, BC, DE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뭐 댓글로 뭐 번호를 써주셔도 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빠르게 네,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따로 뭐 시간 내서 저랑 하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이제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릴게요. 내용적인 것보다는 좀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보통 AI는 결국에는 다양한 과정에 다양하게 잘 써본 사람들이 업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력직밖에 안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긴 할 텐데, 인턴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인턴 중에서 예를 들어 1000명에서 10명 뽑는,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1000명에서 10명 뽑는 메가 그 신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멀티플? 소위 막 한 사람이지만 10명치 일을 하는, 100명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AI 지금 엄청나게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시도를 해보시면 업무 생산성은 10배, 100배 높아지긴 할 겁니다. 네, 그게 뭐 하고 계신 일이랑 좀 잘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업무 최소한 하나에 대해서 AI 워크플로우로 좀 자동화하는 뭐 완전 자동화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 과정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도 측정해보고 다음 멘토링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 업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개선해봤다라는 것들을 그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시간이 보통 다들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실험을 생각을 하셨을 때 2시간 안에 뭔가 이 과정을 한 바퀴는 해봐야 된다. 라는 되게 심플한 그 태스크를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쓰지 않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보통 AI를 쓴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나와야 하고, 품질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야 하고,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할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완성도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 수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여기에 3번 정도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오늘의 회의 혹은 다른 주제에 대한 다른 회의 이게 주제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는 회의일지라도 그래도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작은 단계 하나
작은 단계 하나에서도 자동화하면 이제 진짜 이 과정은 이제 AI가 다 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이라고 한다면 2시간 이내로 뭔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초기 설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 정하고 어떤 정도 퀄리티인지 그런 베이스라인 기준, 측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네, 두 번째 주차에는 프롬프트들 이렇게 개선해보는 방식들 시도해보고 이제는 좀 엣지 케이스, 그 뭐라고 하죠? 예외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그 다른 사람한테 어떤 엣지 케이스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서 써보기도 하고 네. 뭐 여기 계신 분 말고 같은 회사 팀 소속이나 이런 사람들과 써보기도 해서 결과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간단히 뭐 한 페이지가 될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PPT 한 장이든 뭐 노션 한 페이지 정도 수준이든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진행한 내용들도 그 PPT 한 장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였는데 어떤 게 불편했고 어떻게 AI로 그걸 어떤 도구를 어떤 것들로 써서 해결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되고 품질 변화, 뭐 만족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네. 그리고 과정에서 배운 점들이나 또 다음에 어떤 걸 개선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이 내용이 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전후 비교표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가지고 계시면 좋기도 하고 보여주실 수 있으면 이것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할 때 사람이 할 때 이게 보통 얼마나 걸렸었는데 AI를 썼더니 이게 얼마나 줄더라. 10번 할 거를 뭐 10번을 다 직접 했으면 한 10시간 걸렸을 텐데 이제는 1분 만에 10개가 들어와도 다 가능하다. 라는 그런 것들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해요. 저는 이제 개발자여서 챗GPT를 쓰지 않고도 그냥 AI한테 엔드포인트 API를 날려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회사 서비스는 1분에 10만 번의 API를 날려서 10만 건을 바로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네, 페인 포인트, 뭘 실습 주제로 정하면 좋을지나 이런 것들도 이런 케이스들 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뭘까? 처음에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거 AI로 해결 가능한지를 이 가장 귀찮은 작업인데 이게 해결 가능한지를 저한테 뭐 여러 개 리스트를 주고 뭐가 가장 그 혁신적으로 될 것 같은지를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서 가능하다. 어떤 게 가장 많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요 뒤에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좀 해보시다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그런 방식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M 기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 이번에 그 3월 달에 무신사의 그 코어 AI 부서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개발자였다가 이제는 개발을 안 하고 기획 업무로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실험을 저도 많이 해봐야 돼요. 이제 일주일만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바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저도 아마 해볼 예정이고 네. 그리고 회의 품질도 회의 요약의 품질 이런 것들도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개발자라면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 자동으로 요즘 코드 PR 올리자마자 AI가 다 자동으로 리뷰 달아줍니다. 요즘에는 좀 개발 잘하는 회사들은 그런 게 돼 있어요. 사람이 리뷰를 다는 것도 사람도 개발하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AI가 이런 것들 다그 뭐 엣지 케이스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고려 안 되지 않았나요? 라는 리뷰도 진짜 잘하는 회사 케이스는 달아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연구를 한다, 뭐 R&D를 한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런 측면이라면 실험 과정들도 최대한 논문처럼 그 논리적인 그 과정이 잘그
고려가 된 표현들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AI 기반의 뭔가 에이전틱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도 한다면 직접 플랜부터 개발까지 검수까지 하는 것들을 구글 AI 스튜디오 혹은 그게 더 배포까지 되는 랩플릿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직접 다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리플릿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 리플릿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네. 이것도 이렇게 펼쳐보면 네. 어떤 것들이 얼마나 어떤 시간에서 진행이 되고 에이전트는 썼는지 안 썼는지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보통 들어가는 서비스였는지 네,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입니다. 그 구글 AI 스튜디오도 제가 작업한 것만 바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목이 엄청 아팠던 시기가 있어서 강의를 직접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약간 통보긴 했지만 이렇게 그 강의 자료들을 다 그 스크립트를 제가 이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실 텐데 이렇게 글자를 한글로 다 넣으면 요거를 스피치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구글의 제미나이 음성 생성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글도 여기 다 됩니다. 그래서 좀 듣기 좋은 목소리를 골라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해서 수업을 그 한 주를 이렇게 해결한 적도 있어요. 좀 쉽게 해결하긴 했죠. 예. 이게 진짜 제가 말할 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AI가 잘 만들어줍니다. 제가 요구사항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 PPT 페이지별로 스크립트를 구별해서 넣어주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직접 강의 전용 스피치 음성 파일로 변환해 줄래? 이런 게 다 됩니다. 물론 음성 생성은 영상 생성은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훨씬 잘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궁금하면은 막 진짜 뭐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 만들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줍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뭔가 올해 AI 기반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뭐라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그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데이터 파트, 문서 관리하시는 분들, 반복 문서, 누락 방지. 네. 사람인지라 문서 작성할 때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루 10분 정도는 뭔가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챗GPT랑 챗 제미나이랑 뭐가 다른지, 뭐, 요리하는 사람들 레시피 해봐도 되고, 네. 어떤 거 하나하나마다 AI가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 수준으로 되게 잘 그 AI 성능이 많이 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네, 이 넥스트 서당,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지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이직을 하면 이게 시간이 진짜 빠듯할 것 같아서, 더 빠듯할 것 같아서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것도 해주면 참 좋겠다. 제가 돼도 좋고, 다른 분이 돼도 좋고, 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다른 주제로 또 오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본 케이스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네. 다 하지 않을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충분히 뭐 두세 명만 돼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좋겠고, 어, 다음에 이게 지금 정보통신업 주제 그 멘토링 강의이긴 했는데 문서 기반으로 뭔가 하는 이 레그라고 하는 것들을 써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업무 자동화를 하고 싶은 뭐 코드 기반으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중급 혹은 심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그 트랙 A, B, C 이렇게 써주시면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좀 다음 주제를 정해볼까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 생각해 보시고, 네. 셋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니면 투표로 그 슬랙이랑 뭐 그 그런데 올릴 예정이어서,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려면 아무래도 네, 여기 먼저 써주시면 그대로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발자들의 역할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소문이에요. 이게 일론 머스크도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의 CTO도 직접 개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되게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 대표도 결국에는 지금 회사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은 80%가 AI가 한다라는 게 작년에 그 MS AI 행사에서의 얘기였어요. 이미.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개발자의 역할도 사라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이게 쉽지 않지만 점점 이런 게 신입도 덜 뽑고 이런 케이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AI를 엄청나게 잘 쓰는 멀티플 가능한 신입 개발자 혹은 시니어 분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AI는 결국에 어, 되게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될 건데 검증이나 책임을 지는 요소는 사람이 지게 될 거여서 이런 과정들도 AI랑 어떻게 디테일하게 좀 퀄리티나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질지도 꼭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네, 맞춰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시간 안에 좀 별도의 실습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Q&A 같은 시간으로 한 10분 이내로 좀 궁금한 것들 서로 물어보고 네,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 MS 코파일럿 밖에 못 쓰고 다른 생성형 AI는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근데 네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툴들이나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코파일럿 하나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팔로우 하는 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슬랙에 이미 자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따로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있고, 어, 코파일럿으로는 제가 아는 용도는 단순한 챗GPT성 그 대화 정도의 퀄리티만 되고, 그나마 더 된다라고 하는 게, 그 M365를 쓰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파일들이 그 구글 드라이브처럼 원드라이브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의 드라이브 형태인데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몇 개 가져와서 그 파일들을 활용해서 뭔가 문서 작성하는 그 정도만 잘 되고 표 만드는 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네. 여튼 문서 작성 관련해선 다 잘 되는데 음성을 생성한다거나 뭐 멀티모달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안 되고요. 그리고 문서를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 요게 직급 M365의 구독 레벨에 따라서 파일 개수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챗GPT 쓰면 보통 챗GPT 플러스 쓰시면 파일 10개 업로드 되잖아요. 네, 파일 10개 제한이 있는데 M365 코파일럿도 파일 개수 제한이 레벨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M365 코파일럿 때문에 챗GPT, 클로드, 뭐 그록, 뭐 제미나이 막아놓은 회사들은 그래도 의외로 신기하게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뭐였죠? 그 레플릭 이런 것들은 안 막아놨어요. 이게 그 AI 업계 새로운 최신 툴들 중에
모르는 애들은 안 막아놨고, 그리고 제가 그 PPT 만드는 서비스도 크게 세 가지를 써봤는데, 대학원생들은 보통 교수님들이 되게 심플한 PPT를 원해서 스카이워크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젠스파크? 그리고 감마 있는데, 저는 감마로 만들었어요. 요 PPT도 제가 내용을 되게 디테일하게 썼을 뿐이지, 잠깐만요. 제목이, 네. 아, 요렇게. 요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다 AI로 생성을 했습니다. 손을 제가 보긴 해요. 요걸 직접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손을 보긴 하는데 요걸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막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PPT를 쓸 때는 요 디자인을 안 쓰고 회사에서는 쓸 때 이런 식으로 밝은 깔끔한 디자인을 씁니다. 흰색 배경 혹은 약간 어떤 밝은 색 위주로 쓰고 불필요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 지우기도 하고 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바꾸는 것도 되게 쉬워요. 이게 한번 제가 방금 구글에서 이미지를 한번 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복사를 했는데 여기에다 그냥 컨트롤 V만 하셔도 잠깐만요.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요걸 막 이렇게 옮기고 하면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튼 자유롭게 수정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요 제목에 대한 그 크기, 위치 이런 게 위치가 메뉴에 올라갈 법도 한데 밑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 또 다른 PPT 제작하는 방식도 요즘 나오고 있어가지고 클로드를 잘 쓰시면 클로드도 PPT를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클로드가 그 웹 기반으로 클로드 말고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쓰는 네, 요 개발자들이 쓰는 거를 엑셀 생성하는 MCP라고 하는 것들을 연동해가지고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네, 혹시 막혀있는 회사들은 안 막힌 AI를 꼭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C, 업무 자동화 요 두 가지가 BC였던 거죠? 지금 잠깐 BC면 정할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심화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슬랙은 여기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새로 수정할까 하다가 따로 안 했어요. 네. 저 혹시 궁금한 거 있었는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네, 18기 박정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 A 있잖아요, A. A. BC 했을 때 A. 근데 그게 노트북 LM이랑 다른 게 조금 있는 건가요? 노트북 LM을 쓰면 사실 거의 다 되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알면 사실 그 지금 사실 도련님이 노트북 LM이 구글 거에서 막혔을 것 같은데 노트북 LM 같은 것들은 뚫려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트북 LM이 요즘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원하는 파일들을 그냥 저장소처럼 넣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챗봇을 주고받으면서 걔도 음성도 만들고 막 뭐 진짜 이것저것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교수 입장에서는 그거를 되게 잘 쓰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는데 네, 문서기반 Q&A 요것도 코파일럿에서는 이미 그 파일만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쓸 수 있는 거긴 하고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어, 정보통신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코드로 요걸 다 짜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강의이긴 해요. 코드로. 레그를 쓰기 위한 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인 벡터DB 같은 것도 세팅해보고 코드 실습도 좀 해보는 네, 파이썬 기반이긴 한데 어떤 코드 실습까지 고려해서 직접 문서를 DB에 넣고 어떤 방식으로 넣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검색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M365 코파일럿이나 챗GPT나
노트북 LM이나 이렇게 파일 넣어가지고 직접 하시는 건데, 회사에서는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중에 뭔가 선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사항에 맞춰서 직접 바로 적합한 문서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M365 코파일럿이나 챗GPT나 뭐 노트북 LM도 제가 원하는 파일을 다 넣어놓, 일단 노트북 LM은 다 넣어놓으면 되긴 하는데, 챗GPT 이런 애들은 딱 10개 제한, 개수 제한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코드로 만들어 놓으시면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더 기술적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럼 ABC 어떻게 다음 걸 준비할지가 고민이 되네요. 어, 그러면은 만약 C 한다면은 에이전트 심화가 어떤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아, 요것도 기본적으로 뭐 제가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은 에이전트 기반의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가장 글로벌하게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세팅인데 요거를 직접 간단한 수준의 코딩을 기반으로 원하는 그런 에이전트 구현을 해보는 거? 진짜 심플한 에이전트 구현을 해보는 거. 근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뭐가 에이전트인지는 물리적으로 이해를 아무도 못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코드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써보실 수 있게도 해드리는 정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C 좋은 것 같습니다. C도. 그리고 C가 지금 두 표, B 하나, C 둘인 건가요? 혹시 다른 분들은, 오, 네네. C3. 그러면, 네, C4. 그럼 C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해보셨으면 한다는 그런, 뭐였죠?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요 네 개 맞는 어떤 자동화하고 싶은 과정, AI로, 음, 요거를, 있으신 분들은 슬랙 채널에서 하나씩 좀 아이디어 혹은 여러 개 아이디어를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딱 하나만 중에 지정해가지고, 뭐 같이 슬랙 채널에서 대화하셔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오늘 끝나고 슬랙에서 각자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오늘 아니어도 좋고, 한 달 안에 언제든지 미리 써주시면 기간 안에 가능한 선에서 같이 진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이게 마치는 건 제가 마치면 되나요? 어떻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 마지막으로 질문. 혹시 제가 네, 네, 수요 예측이나 매출 추정을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전 지금은 저희 회사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 수기로 하고 있어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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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보는 거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걸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엑셀